오늘은 장애인 차별 철폐 운동을 하다 사망한 고 최홍란 씨의 13주기입니다. 지금 종로구 보신각 앞에는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합동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모인 이들은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을 동정과 보호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왔다면서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장 나가 있는 성지훈 PD 연결하겠습니다. 성지훈 PD. 네,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에서는 올해로 13번째 장애 해방 열사 추모 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 보신각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롯한 300명이 모였습니다. 11회 전국 장애인 대회와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투쟁단의 출범식을 위해서입니다. 420 공동투쟁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들이 겪는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오히려 은폐시키는 도구로 작용한다고 지적합니다. 때문에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이날을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장애인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장애인 대회를 마치고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명동의 SK 브로드밴드와 LG U+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현장까지 행진했습니다. 이어서 7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정책으로 숨진 장애인들을 추모하는 장애 해방 열사 합동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네,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이죠. 아직 기간이 좀 남았는데 왜 오늘 모인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 해방 열사 추모제는 올해로 13번째입니다. 2002년 3월 26일 사망한 중증장애인 최홍란 씨를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최홍란 씨는 2001년 서울역 선로를 점거한 장애인 이동권 투쟁과 장애인 생존권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 등에 참여했던 장애 인권 활동가입니다. 그 자신도 중증장애인을 가진 여성이었고 노점상과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이어갔던 빈민이기도 합니다. 2001년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투쟁을 하던 최홍란 씨가 받은 생계비는 28만 원이었습니다. 수급권 재신청을 위해 소득 및 재산 신고를 하라는 동사무소에 편지를 받던 날 최홍란 씨는 과산화수소 한 통과 수면제 20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고 결국 2002년 오늘 사망했습니다. 향년 36세였습니다. 오늘 합동추모제에서는 최홍란 씨 외에도 노점상을 하다 과도한 단속과 정부 당국의 인권 침해에 반발해 불신 자살한 최정환 씨, 장애 등급제의 제도적 허술함 때문에 사망한 송국현 씨 등 많은 장애인들에 대한 추모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여러 장애인 열사들을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420 공동투쟁단이 시급하게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제시하는 것들로는 어떤 게 있나요? 420 공동투쟁단이 제시하는 시급한 정책 의제는 13가지입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 장애 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그리고 이른바 송국현법으로 부르는 장애 지원 권리 쟁취, 저상버스 100% 도입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노동권, 교육권, 정보 접근권 등 사회 곳곳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이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동권의 경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에 따라 전국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도입률이 41.5%가 되어야 하지만 2014년 현재 아직도 19%에 불과합니다. 시외버스의 경우는 더 심각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전국에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교육받을 권리도 장애인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대상 4명당 1명의 비율로 특수교사를 배치하도록 하지만 정원 학교율은 고작 55%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이뤄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으로 살아가는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45.3%에 달합니다. 장애인들은 결국 중앙정부가 나서 근본적인 차별철폐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조연수 정책국장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전체 장애인의 약 3분의 1가량이 일주일에 3회 이상을 외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으로 2005년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이 제정이 됐지만 10년이 넘도록 아직 장애인 이동의 현실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했는데요. 여전히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되게 좀 힘들게 좀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이제 비장애인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용률도 2배 이상 낮고 그리고 그 실질적인 받으시는 급여 수준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네, 앞서 13가지 요구가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폐지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으로 요구된 거죠.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인들의 등급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제가 장애인 개인의 환경과 욕구는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결정하는 행정편의적 제도라고 지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 송국현 씨의 경우가 이 장애등급제의 맹점 때문에 벌어진 비극입니다. 중복장애 3급인 송국현 씨가 장애등급 때문에 활동보조 지원을 받지 못해 임시거주시설에서 홀로 머물다 화재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양의무제는 부양의무를 지닌 가족에게 수입이 있으면 기초생활보호 수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급자 수는 2014년 기준 135만 명이지만 정작 기초생활 수급에서 제외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계층은 410만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2013년 한국복지패널의 분석에 따르면 신청자 본인은 기준에 부합하지만 부양의무제 때문에 탈락하는 비율이 신청자의 4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양의무제는 가뜩이나 심각한 장애인의 빈곤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장애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배에 달하고 전국 가구 월소득 대비 장애인 가구의 소득 수준은 53%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는 농성을 2012년 8월 21일에 시작했습니다. 오늘로 948일째를 맞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420 공투단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까? 420 공투단은 5월 1일까지 장애인 차별의 실태를 알리는 활동을 주력합니다. 송국현 씨의 기일인 4월 17일에는 장애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받은 장애인들의 위령제를 진행하고 4월 19일과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당일에는 장애인 차별철폐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권 운동이 결국 빈곤, 노동, 안전 등 우리 사회 모든 문제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4월 16일 세월호 일주기 추모 집회와 4월 24일부터 진행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도 동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성지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